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저자 한지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론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학이 답하지 못하는 문제. 하지만 오늘날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들에 자본론이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는 16가지 질문을 통해 자본론을 해설하고 동시에 오늘날의 경제 현상을 분석합니다. 본 강연은 20강에 걸쳐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16가지 질문 중 몇 가지를 맛보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은 진짜 오는 걸까요?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로 노동이 사라지면서 일자리 문제와 소득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요. 간단하게 말해보면 오류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으로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상품 경제의 성장은 기계가 추출하는 노동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동화 기술 혁신은 반대로 노동을 절약하죠. 산업혁명이라 함은 자동화와 생산 증대를 합쳐서 어쨌거나 기계가 추출하는 인간 노동을 크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 다 그랬습니다. 노동을 전략하는데 생산을 늘려서 노동을 증가시키지 못하면 이윤이 감소합니다. 이게 마르크스 잉여가치론의 핵심이죠. 만약 현재의 기술 혁신이 노동의 종말을 가져온다면 그래서 자본의 종말도 함께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 다음 강의에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꼭 다음 강의도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비트코인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비트코인은 20세기 경제학의 가장 심각한 스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화폐가 아니라고 우려하는데요. 특히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화폐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교환수단이면 된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의 캔뚜껑이 화폐 사례로도 나오죠. 이런 식이면 왜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을까요? 현실에서 비트코인은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절대 화폐가 되지 못합니다. 당장 비트코인이 화폐라면 매일매일 인플레와 디플레이션이 매일같이 벌어져서 경제가 다 박살날 겁니다. 비트코인 스캔들은 경제학의 화폐에 대한 정의 그 자체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경제학의 결함은 화폐를 심리적으로 안정된 교환수단으로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마르크스는 다르게 정의하는데요. 화폐는 노동의 보편적 등가물입니다. 노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역할을 하는 게 화폐란 겁니다. 1원, 2원, 1달러, 2달러는 모두 그만큼의 노동을 표현할 수 있기에 화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계산으로 화폐를 얻는 비트코인은 당연히 꽝입니다. 꽝이에요. 자, 우리는 2강에서 살펴볼 텐데 그때도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한 임금은 무엇일까요? 요즘 공정성 논란으로 한국 사회가 매일매일 시끄러운데요. 공정성 논란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 공정성에 대해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은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같은 일에는 같은 보수를 줘야 한다. 간단한 이런 이론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동일 노동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천만 가지 일이 있습니다. 같은 기업 안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일은 별로 없죠. 시장 경제에서는 동일 노동을 완전 경쟁 상태에서 같은 임금을 받는 노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간단하죠. 같은 일을 하니까 같은 소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기업 안에서 모두가 최고임금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예로 자동차 기업에서는 현재 연봉 9천만 원을 모두가 다 받아야 한다는 식인 겁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둘 다 틀렸습니다.
우선 경제학의 완전 경쟁 가정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생산은 경쟁 이전에 사회적 분업의 결과거든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려면 수십만 가지 일이 착착착 잘 돌아가야 합니다. 개별 노동자가 생산하는 가치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개별적 생산성, 개별적 기여를 측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노동의 사회적 성격, 분업의 사회적 성격을 깨달아야 하죠.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최고임금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주장도 당연히 틀렸습니다. 노동자 모두가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공부문 정규직 같은 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할 돈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경제가 바로 파탄나겠죠. 고임금에는 일종의 일자리 지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임금의 조건이 다른 이의 저임금이란 이야기죠. 마르크스의 임금론, 생산성 이론을 잘 따라가면 공정임금론이 가진 결함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부동산 얼마나 더 오를까요? 부동산 소득은 과연 그 토대가 무엇일까요? 마르크스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공자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미래, 아주 먼 미래까지 기대되는 임대료에 대한 청구권을 현재 자산 가격으로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임대료입니다. 즉 소유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소득 이전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지대라고도 부르죠. 둘째, 미래의 기대는 상한선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미래가 끝이 없고 사람의 기대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부동산 가격은 미래의 기대되는 소득 이전, 말하자면 결국은 착취인데요. 즉 미래를 착취할 권리의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래에 대한 착취 권리의 가격은 어떨 때 상승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현재 착취를 기대할 수 없을 때입니다. 즉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란 거죠. 둘째, 저금리로 인해 자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미래를 착취할 권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입니다. 어떠십니까? 딱 오늘날 상태가 이런 거 아닌가요? 자, 마르크스의 가공자본 이론을 잘 배워두면 부동산 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부조리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근본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제가 과연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도 살펴볼까요? 케인스주의던, 신고전파던, 심지어 최근 소득주도 성장론 등으로 유행한 포스트 케인지안 이론이던 대전제는 경제는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론을 전제로 할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노동자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르크스의 분석은 다릅니다. 이윤 추구를 위해 경쟁하는 자본주의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작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론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작동을 멈추는 과정은 과잉 자본과 과잉 인구가 팽창하는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합니다. 과잉 자본, 즉 실물 경제의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미래를 착취하기 위해 가공 자본의 형성과 매매에 이용되면서 경제가 투기와 혼돈의 아수라장이 된다는 겁니다. 과잉 인구, 즉 자본에 고용되지 못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내몰리거나 동료 시민과 각자 도생의 경쟁을 하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대중이 증가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사회인데요. 자, 어떤가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본론의 예측은 놀랍게도 2020년대의 세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과학적 탐구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경제학이 다루는 소재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인간의 가슴에 가장 격렬하고 가장 편협하며 가장 악의찬 감정, 즉 사적 이해라는 복수의 여신을 싸움터로 불러내므로써 자유로운 과학적 탐구를 가로막는다. 자, 이 탐구에 사력을 다해 도전해본 결과가 바로 자본론입니다. 제 책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는 이런 마르크스의 이론적 성과를 2020년대 오늘로 소환해 본 겁니다. 자, 이 강영은 이 책을 강연합니다. 앞으로 20강 동안 20번의 강의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